15년 전에 죽은 남편이 방금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15년 전에 제 남편은 죽었습니다.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광고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15년 전에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한 말은 영수가 미안하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절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영숙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분명 제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진만 놓였습니다.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다 근처에서 발견된 남편의 차, 그리고 절벽 아래. 그것만으로 모든 사람은 남편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검은 옷을 벗고 남편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의 옷장만은 열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셔츠 한 장, 낡은 점퍼, 그리고 결혼식 날 제가 선물한 손목시계. 시간은 멈추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8시 17분. 오래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광고 전화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게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못했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꿈속에서만 듣던 목소리.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의 목소리. 그런데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살아있었다. 저는 눈물이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이제 전화해? 왜 나한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죽은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15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딸을 키웠고 생활비가 없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하는 날에도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방 속에 넣어갔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었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영수가 끊지 마라. 왜? 내가 죽은 척한 이유가 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사고가 난 게 아니었다.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술도 잘 마시지 않았고 누구와 싸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걸까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내 차를 따라왔다. 그리고 남편은 15년 전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당신에게도 관심이 있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한테? 그래서 연락할 수 없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나랑 딸을 버렸어?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다. 그럼 뭐야? 지키려고 떠난 거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가족을 지키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말했습니다. 영수가 나 시간이 많지 않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자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딸한테는 끝까지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왜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을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하지만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경찰서도 찾아갔습니다. 예전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남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선 시골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15년 동안 나와 딸을 버린 남편을 다시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잊고 살아야 할까요? 결국 저는 사진 속 주소로 향했습니다. 시골 끝자락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15년 동안 찾았던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유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매년 한 장씩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너를 생각했다. 두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몇 살이 되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편지. 남편은 직접 제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지 못한 건 너를 잊어서가 아니다. 돌아가면 너희가 위험해질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내 얼굴을 보고 싶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당신은 바보야. 남편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알아. 왜 혼자 다 견뎠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행복해야 하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한 번도 당신 잊은 적 없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들으려고 15년을 버텼나 보다.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 곁에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15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15년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는 편하게 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15년 동안 열지 못했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오래된 점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퍼를 꺼내 딸에게 건넸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던 걸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번호를 휴대전화에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을 번호였지만 이상하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전화가 올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 번호가 울렸던 순간 15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번호는 아직도 제 휴대전화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울리지 않을 번호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지울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에게서 걸려온 그 전화가 멈춰있던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15년 동안 나를 떠난 사람이 마지막 순간 이렇게 돌아온다면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남편을 용서하시겠습니까? 댓글에 용서한다 또는 용서 못한다고 남겨주세요.